먹을 것이 없던 과거의 대한민국과 달리 현재 대한민국은 풍족해졌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참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급증했다는 것인데요. 30세 이상의 한국인 중 270만 명이 당뇨병이며 이는 10명 중 거의 1명꼴에 해당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거나 잠재적 당뇨인인 셈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당뇨병은 30세 이상의 전 연령대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이며 2050년도에는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수가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더욱 위험한 점은 당뇨병 환자의 10명 중 3명은 본인이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혈당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민 간식,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라면을 두려워서 못 드십니다. 먼저 라면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앞서 건강 공부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면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면의 유통기한은 보통 6개월인데요. 라면에 방부제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라면에는 방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생물이 발생하려면 식품 자체의 수분 함량이 약 12%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라면의 수분 함량은 4에서 6% 정도이기 때문에 미생물이 잘 번식하지 못합니다. 포장지의 발달로 외부의 수분이 잘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제 없이도 6개월 이상 상하지 않는 것이죠. 라면에 대한 오해 두 번째로는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다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신체 활동이 없을 뿐더러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분 배출을 줄입니다. 즉 음식 섭취 후에 바로 잠에 들면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얼굴이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식품으로 인해서 얼굴이 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체질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붓는 경우도 있고 또 신장이나 간장 등을 비롯한 특정 신체의 문제에 의해서도 부을 수 있습니다. 라면에 대한 오해 세 번째로는 소화가 잘 안 된다가 있습니다. 라면의 주 원료인 밀가루는 물과 반죽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생성되게 됩니다. 체질에 따라서 밀가루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나 글루텐을 분해하는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경우라고 한다면 라면뿐만 아니라 밀가루로 만든 식품들은 다 소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파스타라든지 수제비 등은 동일하겠지만 발효를 거치는 빵은 소화가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면에 대한 오해 네 번째로는 MSG가 많아서 몸에 해롭다가 있습니다. 라면 스프는 멸치, 다시마 등의 천연식품에서 추출한 재료들로 만들기 때문에 합성 MSG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MSG가 걱정이시라면 걱정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라면의 칼로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라면은 봉지라면, 큰 사발면, 작은 컵라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봉지라면과 큰 사발면은 보통 600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밥 2공기에 해당됩니다. 작은 컵라면은 보통 300칼로리로 밥 1공기 정도의 칼로리죠. 이렇게 칼로리가 높은 라면에 보통 밥을 추가로 말아서 드시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라면을 드실 때 양 조절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라면에 대해서 당뇨 환자분들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건강하게 먹는 첫 번째 방법은 면을 한번 끓인 후 물 버리기입니다. 라면은 보통 튀긴 면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기름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다량 먹으면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질환의 발병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라면에 면만 따로 끓인 물을 버리게 되면 면에 남아있던 포화지방산 성분을 많이 제거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겉면이나 생면 제품을 드시는 것입니다. 튀긴 면 대신에 튀기지 않은 생면을 쓰신다거나 아니면 겉면을 쓰시게 되면 지방 함량을 거의 80% 가까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이 줄어들다 보니까 열량도 거의 40% 정도 감량할 수 있기 때문에 라면 제품을 선택하실 때 튀기지 않은 면을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건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면 건강하게 먹는 두 번째 방법은 스프양 줄이기입니다. 라면 속에 들어있는 스프도 위험합니다. 이유는 나트륨 때문인데요. 보통 라면 한 봉지에 있는 나트륨 함량이 거의 2000mg 정도 들어가 있어서 한 번의 섭취로 1일 권장량인 2300mg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면을 드실 때 스프를 반 정도만 넣어서 슴슴하게 드신다면 더욱 건강하게 라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라면 건강하게 먹는 세 번째 방법은 식이섬유와 단백질과 같이 먹기입니다.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면을 먹었을 때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양파나 파, 당근, 양배추,
숙주, 버섯 등을 넣어서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라면의 성분표를 보면 탄수화물과 당, 지방은 많은 반면 단백질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란이나 두부, 닭가슴살 등 단백질을 첨가해서 드시면 훨씬 더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하겠죠? 라면 건강하게 먹는 네 번째 방법은 국물 먹지 않기입니다. 국물에는 라면에서 빠져나온 기름과 스프의 나트륨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국물을 먹지 않으면 라면 성분표에 있는 지방과 나트륨을 대부분 섭취하지 않게 되어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중에 심혈관계 질환을 합병증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국물 섭취를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를 적게 넣고 국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나트륨 섭취가 거의 없어지겠죠?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당뇨를 예방하면 좋겠지만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라면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라면의 섭취는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 빵, 떡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쉽게 말해 곱게 갈아버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많이 포함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서 건강하게 당뇨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올 한 해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